부산이겠죠. 충청도 이 정도가 제일 좋았나요? 당신은 여러 군데 다니는 게 좋아. 저는 출선 중학교도 되고. 왜요? 그 아버지 공무원 따라서 다니다가. 분위기 좋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자, 방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저 화면이요. 국민의힘의 4선 이상 의원,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4번 이상 당선되신 국회의원분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점심을 같이 한 자리거든요. 일단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근데 오늘 저 자리가 주목받은 이유는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의 공천 룰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불리해졌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온 룰이 마련됐거든요. 자, 어제 공천관리위원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 조정 지수도 마이너스 15%,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 지수를 적용하는데 마이너스 20%입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경력자, 탈당 경력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등에 대해서 감삼점을 운영합니다. 자, 무슨 숫자 얘기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선 이상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들 똑같은데 또 나가시면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점수 깎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지금 22명이에요. 왜냐면 원래 24분인데 두 분은 이제 불출마 얘기를 꺼내놓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 간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3선 이상 되신 분이 같은 지역구 또 나오면 일단 15% 점수를 감산합니다. 얻은 득표에서 15%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그분이 평가 점수가 10에서 30%에 속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20%가 또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거에 탈당해서 뭐 무소속 출마라도 했으면 7%가 또 줄어듭니다. 그럼 최대 42%,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점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불리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서는요, 오찬 때 인사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 공천 룰과 관련해 오늘 이 4선 이상 의원들 오찬에 참석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 질문을 받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화 잘 나갔습니다. 선수가 뭐 어떤 룰을 탓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다 그런 어떤 룰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 없었어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제가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도 또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던데요. 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게 특히 이제 중진들, 특히 영남권에 중진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상당히 불리해진 거 아니냐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어제 공천룰. 일견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남 지역 쭉 그 우리 당의 공천사를 보면은 사선 이상은 컷업을 시켰습니다. 경선조차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 그런 게 4선 이상, 5선 이상 뭐 컷업되기도 했고, 또 신인들한테는 지금은 이제 뭐 감산 좀 득표율의 15% 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고 이전 공천 때는 정치 신인들 혹은 청년들에게는 20점, 그러니까 20% 포인트를 더 줬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렇게 파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뭐냐면은 일찌감치 공천 룰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공천하겠다, 공천 룰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밝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략 이맘때쯤 되면은 뭐 4선 이상 누구 컷업된다더라, 뭐 이렇게들 풍문처럼 들리고 반발하고 이제 이런 양상이었는데 기준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이제 모두들 이제 정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지역에 사실 3선 이상쯤 하면은 그 굉장히 그 경력과 또 인지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지역에서 기반도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핸디캡을 좀 주어서 이제 신인들도 기회를 좀 주자는 것이고, 또 그걸 되게 돌파해냅니다. 또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에서는 또 그뿐 아니라 당의 기여도라든가 하고 또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정할 장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그 당원들의 투표하고 예. 이게 지금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수도권은 당원 20%, 일반 시민 80%, 예. 그다음에 이제 영남 이런 지역은 90% 반반이죠. 반반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 여론과 당원 투표 이런 걸 해보면은 그걸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잘 나오는 사람은 무슨 룰을 적용하더라도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게 당 중심의 예. 그런, 그동안의 당의 활동 또 영남에서는 하나의 그 전통적인 저걸 안 해도 약간 그 정석처럼 내려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예. 지지율이 예.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되게 여의도 연구소에서 합니다만 지지율이 대통령이라 여당인 경우에 대통령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면은 일단 위험 신호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말씀하신 잠깐 나왔는데 이 3선 이상 요 적용 룰을 적용받는 분들 얼굴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화면 좀 있으면 띄워볼까요? 자,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이런 분이 대표적인데 경기 인천에 일단 대표적으로 세 분 계시군요. 4선이 김학영 의원, 윤상현 의원, 그 유희동 의원, 그리고 강원도의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한교우 의원, 대구의 김상훈 의원, 윤재욱 의원 이렇게 등등등 있고요. 김기현 전 대표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 룰이 나오는데 일단 중진들이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어제 밤에 바로 나온 게 이거 특히 영남 지역 보니까 이거 적용되는 분들이 꽤 숫자가 되는데 이분들 만약에 다 감점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거 용산 출신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박에 나온 분석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미 다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지역에서 예. 그동안은 당 주변에서 활동하신 분, 또 공직에서 활동하신 분, 또 오랫동안 정치를 꿈꿔오신 분들이 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쉽게 이 경선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전략 공천을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략 공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대개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간다거나 또는 뭐 신당으로 나가버린다고 하면은 표가 분산되어서 아주 그 선거가 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뭐 크게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표가 분산되면은 예. 어부지리도 또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게 야당에게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두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동안 뭐 민주당 주변에서 뭐 검사 출신들이 다 할 거라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검찰에서는 검사 출신이 정치권에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지금 굉장히 큰 조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예. 중징계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그냥 억측이고 주장일 뿐이지 예.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공정한 경쟁 또 굉장히 엄중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선량들 후보가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규영주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제 공천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각에 무슨 뭐 검찰 출신, 용산의 참모 출신들 뭐 걱정 있는데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경선하면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얘기신데 자 그럼 민주당 소속이신 윤건영 의원이 나와 계신데 일단 민주당의 시각으로서 평가하시면 어떤지 혹시 이런 거 조금 민주당으로서 자극 받으시는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국민의힘당에서는 지금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스템 공천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요인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전에 예령을 오래 줘야 됩니다. 즉 선거 한 두세 달 남겨놓고 지금처럼 할 게 아니라 예. 통상적으로 한 1년 전부터 이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예. 너무 지금 촉박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당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보면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정량평가를 많이 해야 소위 말해서 장난을 못 치는데 정성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당 지도부나 예. 특정한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정성평가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체지수에 보면은 공간이 중간 컷오프 조사 40%, 면접 10% 이렇게 기여도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면접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난칠 여지가 있는 거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중요한 지표를 몇 가지를
제시하고 그 예. 지표에 도달했냐 안 했냐라는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그 없어서. 평가하시는 분의 약간 재량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당을 평가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포장은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윤심 공천으로 흐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나오신 건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윤석열 정부를 호위무사들을 내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예. 그런 공천 룰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엇갈리는 분석, 뭐 예상대로 소속 정당이 다르신 것만큼 엇갈리게 평가하셨는데요. 두 분의 논평은 공천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압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요. 요거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공천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어디로 줄 것인가 이걸 또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먼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공천론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축하 말씀을 전한다. 갑자기요? 탈당하신 분인데 축하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국민의힘 3선 이상이면 영남 출신이 다수인데 뭐 검핵관, 용핵관 살리고 당의원 죽이는 공천안 살 예상.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이런 취지인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탈당을 해서 밖에 있으면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경선인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비록 아쉽게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낙천론이 돼서 국회의원을 더 하지 못하더라도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말고도 여러 가지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혁신당이나 다른 당으로 막 튀어나가서 이렇게 정치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으니까 일찍 이걸 확정한 것 같아요. 아, 이거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그러니까 현역은들을 어쨌든 경선은 좀 붙여줘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전망이 좀 보이게 했다는 거죠. 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갈 뭔가 문을 열어놓은 거다. 아니다. 뭐 경선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다. 원천 봉쇄를 한 거다. 뭡니까?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생각보다요. 이 룰이 3선 이상 중진 분들께 그렇게 많이 불리한 룰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제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중진들 중에서 하위자가 아니고 그냥 15% 감산을 받으면요. 그 40세 정도 되는 이제 신인 남성하고 붙었을 적에 57대 43이 나오면은 이제 신인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58대 42가 되면은 그 중진 의원이 다시 경선에 승리하는 그런 구도거든요. 6대 4 정도 되면은 중진이 이기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이 불리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탈당하고 나가서 만약 개혁신당에 가담한다. 그러면 그 개혁신당은 옛날 2000년에 민주국민당처럼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뭐 김윤환 전 한나라당 대표, 조순 전 한나라당 총재, 뭐 이수정 전 총리, 박찬종 전 대선 후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가서 이제 그분들이 다 한나라당의 개혁공천에 밀려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국민당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창대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최종 의석수가 2석이었거든요. 저는 혹시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정치의 선례를 봤을 때 결국은 민주국민당의 전철을 밟는 것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국민당 얘기까니까 굉장히 멀리 갔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당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천룰의 영향 이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연결지어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원들 중에서 공천 탈락하는 의원들은 틀림없이 나올 거고요. 그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합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공천룰 발표하는데 3선 이상 의원, 4선 이상 의원들 다 이렇게 만나겠어요. 당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 단속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천을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략 공천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기술적으로 공정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의원이 비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제대로 안 했던 의원들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는 것. 그걸 다른 사람이 이의 제기 못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어제 발표가 된 그 공천 룰에는 그런 장치가 지금 숨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게 왜 안 숨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형식적으로 공천 룰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가느냐, 어떤 상대가 그쪽 지역구로 가느냐,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수도권은 국민 여론이 80%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영남 지역은 당원 50에 국민 여론 50이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이 변해야 됩니다. 혁신 공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메시지가 당원들한테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우린 지금 지역구 의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읽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원 비율이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는 좀 이른바 험지라고 하는 데는 한 20%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자기의 표나 의사선택을 하는 당원들 비중을 50%로 늘려놓으면 기본적인 감산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당원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표 감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한테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당될 의원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의원들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물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룰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평일까요? 타평일까요? 보지만 좀 반응이 좋더군요.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는데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이 룰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영향이 어디로 미치고 요거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오후 이것도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해드립니다.